오늘은 이제 유저 디폴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그때 과제 0 보너스 스펙에 제가 그런 스펙 들었었죠. 이제 로그인 했던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거를 다시 껐다 켜도 유지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보너스 스펙을 넣어주고 키워드로 이제 제가 힌트를 유저 디폴트를 드렸는데요. 이제 이 유저 디폴트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키밸류 형식으로 이제 로컬 디바이스에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앱을 지우기 전까지 유지되는 정보이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이제 비교적 간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그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이제 사전 지식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데이터 간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좀 유용하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액세스 토큰 같이 이제 간단하게 스트링 타입으로 저장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사용자가 뭐 지정한 테마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정보를 넣을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 디폴트 말고도 이제 그 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는 뭐 코어 데이터라든지 스위프트 데이터라든지 파일 매니저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긴 한데요. 세미나 범위는 아니라서 이제 다루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가 있다라고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사진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플레이그라운드 이용해서 좀 코드를 써봤어요. 그래서 유저 디폴트 이제 보너스 스펙 구현하신 분들은 이미 써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저 디폴트에 이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이제 인스턴스 쓸 때 스탠다드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셋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키 값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이 한 줄로 이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스트링 타입 쓸 때도 가능하고 뭐 인테저라든지 불리언 값 모두 가능한 거 확인할 수 있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저장된 정보를 또 불러올 때는 이제 유저 디폴트 다 타고 뭐 스트링이면 스트링 아니면은 뭐 인테저면 인테저 그런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진 아마 남겨놨을 텐데 이제 실행을 해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세미나라는 키값에 대해서는 iOS라는 스트링 값을 저장했지만 제가 인스트럭터라는 정보는 저장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아마 실행을 하면 이제 콘솔에 세미나 타입만 찍힐 겁니다. 이제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혹시 이 화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뭔가 코드를 좀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고 싶은데, 프로젝트를 만들기까지는 좀 너무 거창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파일 뉴 한 다음에 그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플레이그라운드 쓰시면 여기다가 이제 파운데이션도 사용할 수 있고, 뭐 UI 킷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울 스위프트 UI도 이제는 간단하게 돌려볼 수가 있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심플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돌려보면은 세미나 타입은 불러뒀지만 인스트럭터는 우리가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이 실행되지 않아서 윗줄만 실행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말고 우리가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 뒷페이지인데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뭐 스트링이라든지 불리언 값이라든지 이런 것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사진처럼 뭐 스튜던트라는 스트럭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이번 과제 1에서 투두라는 커스텀 데이터 타입을 만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타입을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id라는 그 변수랑 그다음에 메이저랑 이제 액티브라는 걸 들고 있죠.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일단은 스튜던트 1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유저 디폴트에다가 set student 1 for key 디폴트 스튜던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면요. 아래처럼 이제 에러가 뜨면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세히 에러 문구를 읽어보면 여기 attempt insert non property list object 뭐라 뭐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유저 디폴트에 뭐 정보를 저장하거나 할 때 지원되는 타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뭐 스트링이라든지 인테저 더블 데이터 어레이 딕셔너리 뭐 이런 좀 스탠더드 라이브러리 타입이랑 타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앞에 있는 되게 그 원시 타입이랑 그거 말고 이제 뭐 어레이 딕셔너리 이런 정도까지만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데이터 타입까지 가능한데 이 스튜던트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냥 만든 거잖아요. 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저장하는 입장에서는 얘가 도대체 뭔 타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임의로 지정한 타입들은 우리가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코더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코더블은 뭐냐면은 인코더블이라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디코더블이라는 프로토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준수한 애들을 코더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이제 인코더나 아니면은 디코더를 이용해서 커스텀 타입을 이제 직렬화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그런 타입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서 인코드를 하면은 이제 커스텀 타입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코드를 하면은 데이터를 커스텀 타입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준수하는 방법은 그냥 이제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보다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튜던트에다가 제가 여기 아까랑 다른 게 뭐냐면 먼저 실패하는 걸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코더블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하고 실행해 보면은 지금 여기서 에러가 터진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제 PPT에 올려드린 거랑 동일하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저 스튜던트라는 타입을 이제 유저 디폴트에 넣을 수 있게 이제 코더블을 준수하도록 이제 바꿔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이 코더블이라는 프로토콜을 준수한다라는 한 줄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똑같이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데이터를 이제 인코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제이슨 인코더를 사용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프로퍼티 리스트 인코더라고 또 다른 인코더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제 사용하셔서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인코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인코드된 데이터를 유저 디폴트에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인코드 했으니까 이제 디코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 제이슨 디코더라는 걸 이용해서 스튜던트 타입에 대해서 디코드를 하는 겁니다. from 이제 스튜던트 데이터 여기 불러온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디코드에 성공을 하면 그 값이 디코드 스튜던트에 담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실행이 됐다면 여러분들 이프랜드 아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 그 값을 출력해라라고 이제 바꾼 겁니다. 네, 실행하면 네, 여기 뜨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코더블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해볼 게 이제 딜리게이트 패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오늘 이제 메인으로 할 게 강의 자료 이제 미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UI 테이블 뷰라는 걸 이제 배울 건데요. 어, 그거 넘어가기 앞서서 저희 그 어사이먼트 제로 먼저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과제 0에서 그 UI 텍스트 필드를 이제 구현하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드렸는데 우리 그때 범위는 딱 이 정도였어요. 플레이스홀더의 문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텍스트 필드의 입력값에 대한 폰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랑 뭐 언제 그 클리어 버튼, X 버튼 보여줄 것인가? 이 정도만 이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더 기능이 많은 앱을 구현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니즈가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뭐 사용자가 엔터키, 그러니까 리턴 키를 누르면은 뭐 키보드를 이렇게 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화면에 진입했을 때 자동으로 텍스트 필드에 포커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키보드를 띄운다든지 이런 조금 더 세밀한 동작을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이제 그 스누티티에서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뜨는 화면인데요. 어, 얘는 이제 iOS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이 ID 텍스트 필드에 이렇게 포커스가 들어가고 키보드가 이렇게 올라오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배웠던 UI 텍스트 필드만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저희 델리게이트 패턴의 이 델리게이트라는 걸 좀 먼저 알아볼 건데요. 이 델리게이트의 영어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위임하다 혹은 대리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델리게이트 패턴이라는 건 우리가 기능을 직접적으로 구현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대리자에게 위임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UI킷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제 링크를 달아놓은 게 뭐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라든지 뭐 컬렉션 뷰 델리게이트, UI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희 이번 시간에 알아볼 UI 텍스트 필드 딜리게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쓰냐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이 좀 더 추가적인 동작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원래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뭔가 고쳐야 되는 게 있으면 개발자가 직접 코드 가서 뜯어 고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오면은 이런 행동을 해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이 UI 테이블 뷰의 코드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어요. 이 주어지는 UI를 직접 수정할 수는 없고 이제 애플 측에서 델리게이트를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동작을 구현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UI 텍스트 필드의 세부적인 동작을 직접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이 제공하고 있는 메소드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적절히 이제 구현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식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델리게이트를 사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텍스트 필드에 닷하고 델리게이트라는 변수가 있는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델리게이트는 지금 여기 왼쪽 사진에 보면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 타입인데 여기에 지금 물음표로 돼 있죠. 물음표는 이제 옵셔널 타입이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 0에서 했던 거는 여기를 지정하지 않았으니 델리게이트 없이 그냥 텍스트 필드를 사용하신 거고요. 이번 이제 과제에서는 어, UI 텍스트 필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 델리게이트를 뭔가 지정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델리게이트를 쓸 거면 이 델리게이트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클래스를 델리게이트라고 지정해주는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라인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옵셔널이라서 닐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텍스트 필드 예시여가지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익스텐션 뷰 컨트롤러 하고서 이 뷰 컨트롤러가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도 지금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셀프가 들어간 거고요. 보면 이제 이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UI 텍스트 필드 델리게이트를 익스텐션 하고 나서 그 펑션 텍스트 필드까지 치면 이제 자동 완성 이렇게 뜨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다 이제 이 델리게이트에 포함된 애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언제 이 텍스트 필드 값을 다 지워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편집을 마쳤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할 건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텍스트 필드의 뭐 입력 값이 뭐 30자를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입력이 딱 끝난 순간에 30자 이상이면은 뭐 알러트를 띄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작을 좀 정의할 수가 있겠죠. 뭐 그거랑 뭐 텍스트 슛, 비긴 에디팅 뭐 이런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보는 게 세미나 목적은 아니고 어쨌든 델리게이트 패턴이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메인인 UI 테이블 뷰를 볼 건데요. UI 테이블 뷰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컬럼으로 이제 상하 스크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여줄 때 유용한 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되게 흔히 보시는 화면 중에 하나로 이제 뭐 아이폰의 이런 설정 화면이라든지 뭐 그 외로 뭐 카카오톡 친구 목록 아니면은 뭐 수능TD 검색 결과 다 내부적으로 테이블 뷰를 이제 이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이 테이블 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함께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셀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예를 들어봅시다. 친구 목록이 뭐 한 10개만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몇백 개씩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매번 셀을 계속 생성을 한다면 이게 부하가 클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다 스마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테이블 뷰에서 셀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 대략적으로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테이블 뷰는 이제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셀을 자신의 뷰 하이어키에서 제거를 합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리사이클링 큐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저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나타나야 될 셀이 있다. 그러니까 스크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크린 화면이 셀 1부터 셀 7까지만 노출되는 그 정도의 높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화면을 내렸을 때 셀 1이 안 보이면은 보여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은 얘는 리사이클링 큐에 넣어놓는 거예요. 셀 1을. 넣어놓고 스크롤이 더 내려가서 이제 이 아래에 셀 1이 다시 보여는 순간이 오면 그때 그 큐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셀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않고 적당한 사이즈에서 계속 재활용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셀을 불러야 될지 얘가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이제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이따 이제 실습하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그래서 이 아이덴티파이어가 이제 스트링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 값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그 셀을 이제 DQ 해가지고 이 아래 셀 1을 또 붙여서 계속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자꾸 셀이 빠지고 아래에서는 자꾸 셀이 차겠죠. 그래서 저희 큐 자료 구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뭐 큐가 뭔지는 자세하게 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 셀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이제 init이라는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고 그 이후에는 prepare for reuse라는 함수가 있어요. 얘네가 이제 내부적으로 호출이 되는데요. prepare for reuse는 이제 셀이 재사용될 때를 대비해서 셀의 상태를 좀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작업을 수행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init이랑 prepare for reuse가 그 테이블 뷰가 아니라 UI 테이블 뷰 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용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만으로 모든 거를 다 이해하기는 조금 화면이 작다 보니까 제가 공식 문서 링크를 이제 달아놨으니 이거 보고 조금 자세하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던 UI 테이블 뷰 셀에 조금 더 이제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셀 그냥 이름 그대로 이제 테이블 뷰에 각 행에 들어갈 때 셀을 이제 의미를 하고 그래서 기본 셀에서 이제 우리가 뭐 디테일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커스텀 셀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iOS를 사용하면은 볼 수 있는 셀인데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되게 다양한 앱에서 다양한 모습의 셀을 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다 이제 저 UI 테이블 뷰 셀을 이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UI 테이블 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저희 목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설정 화면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그 슬랙에 올려드렸던 게 여기 들어갈 메뉴 이름이랑 그다음에 이 조금 뒤에 SF 심볼이라는 걸 또 알아볼 건데 그거 아이콘 이름을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 있으신 분들은 그 엑스코드 열어서 아까 올려주신 그 파일 같이 옆에다 열어놓고 복사 붙여넣기 바로 해서 비교적 빠르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코드를 처음부터 다 짜는 거는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분도 조금 알아보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코드를 짜오기는 했어요. 근데 대신 이제 한 줄 한 줄 좀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글씨 크기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그 괜찮은가요? 괜찮은가요? 오늘 하는 파일은 따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늘 수업 때 확인하는 거 보시고 과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앱들리게이트, 네. 아, 얘는 아니고, 신들리게이트에서 저희 지금 스토리보드 없이 계속 과제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 루트 뷰 컨트롤러 지정해서 지금 뷰 컨트롤러라는 이 클래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넘어와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 뷰를 하나 선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스 테이블 뷰라는 걸 만들었고, 기본적인 뭐 별도의 컨피규레이션 없이 그냥 기본적인 테이블 뷰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그 스타일 인셋 그룹들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잖아요. 이 스타일을 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단문법 이용해서 보면은 뭐 종류가 많진 않아요. 플레인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모습의 이제 리스트가 보일 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뿌려지는 스타일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룹되는 스타일을 쓸 거니까 인셋 그룹으로 이제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뷰 라이프 사이클은 다 아시니까 이제 뷰 디드로드 이제 들어와서 먼저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이 타이틀 지정하는 거라서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테이블 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뷰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뷰를 이제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앵커 지정하는 라인이 있는데 여기 뭐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그냥 그 세이프 에리아 상단에 맞춰주고 뭐 리딩 트레이닝 다 맞춰주고 대신 우리가 하나 좀 봐봐야 될 게 이 하단 부분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세이프 에리아가 아니라 그냥 뷰의 버튼에다 걸었어요. 그게 왜냐면은 이 아래에 지금 그 이 인디케이터 뒤로도 화면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이프 에리아를 무시하고 이제 바텀 앵커를 이제 뷰에다 걸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먼저 기본 셀을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뭐가 추가돼 있냐면요. 그 아까 올려준 그 파일이 세팅스 아이템에 제가 미리 다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세팅스 아이템 리스트 해서 이 이중 리스트로 해서 각 섹션마다 에어플레인 모드부터 뭐 핫스팟까지 알림부터 스크린 타임까지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얘는 지금 당장 사용하진 않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넣어놨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여기에다가 익스텐션 이제 두 개를 달아봤어요. 첫 번째 익스텐션, 그러니까 뷰 컨트롤러 익스텐션 하고 있는데 얘는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라는 걸 지금 익스텐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텍스트 필드 예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다 펑션 한 다음에 테이블 뷰라고 치면은 여기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이제 행을 이제 이동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행의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행을 뭐 고르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얘는 아래에 있는 데이터 소스 것까지 함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셀을 선택했을 때 동작을 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d select row as이라고 해서 인덱스 패스라는 게 있고 테이블 뷰는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테이블 뷰니까 이거는 따로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디테일 뷰 컨트롤러라는 걸 제가 또 만들었어요. 이 디테일 뷰 컨트롤러는 별건 아니고 그냥 이제 메뉴를 하나 골랐을 때 이거 이름 보여주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길게 설명할 건 없고 그냥 메뉴 라벨이 있고 그거를 센터 X랑 센터 Y 맞춰서 한가운데 위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제가 펑션 하나 만들었어요. change 메뉴 라벨 to 메뉴라고 해놨는데 얘는 지금 호출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 뷰 컨트롤러를 이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고른 이 행이 있잖아요. 인덱스 패스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섹션과 로우가 있어요. 보면은 이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 세 번째 섹션 이거는 뭐 비교적 눈으로 이제 명확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몇 번째인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셀룰러 같은 경우에는 섹션은 제로고 그 다음에 로는 제로, 원, 투 해가지고 원, 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체인지 메뉴 라벨 그거를 이제 여기서 호출하는 겁니다. 이 디테일 뷰컨을 생성을 하고 거기서 체인지 메뉴 라벨 한 다음에 이 메뉴 이름 정하는 게 이제 저 인덱스 팩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세팅스 리스트 아이템을 이제 다 맞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섹션에 두 번째로 하면은 셀룰러라는 이제 스트링 값이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디테일 뷰 컨트롤러로 이제 푸시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어, 저희가 이제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는 이 정도로 하고 데이터 소스도 같이 볼게요. 왜냐면은 둘을 보통 이제 같이 쓰거든요. 하나만 쓴 일은 보통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같이 볼 건데요. 그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어 잠시만요. 데이터 소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코드를 좀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그 테이블뷰 델리게이트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테이블뷰 델리게이트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커스텀 헤더랑 푸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더는 이제 그 섹션의 상단에 조그맣게 뜨는 걸 헤더라고 하고요. 푸터는 이제 섹션의 하단에 뜨는 걸 이제 푸터라고 하는데 걔네들을 이제 생성 및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행이랑 헤더랑 푸터 높이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거랑 이제 로가 선택됐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할 건지 아니면 저희 iOS 기본에서는 좌우로 스와이프할 때 삭제하거나 뭐 그런 게 뜨잖아요. 그 행동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이블 내용 수정하는 거, 뭐 그 외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위와 같은 조작을 위해서는 아까 앞서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델리게이트 구현하는 오브젝트를 테이블 뷰의 델리게이트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커스텀 테이블 뷰다 델리게이트 셀프. 저희는 이제 코드에서 이걸로 돼 있죠. 세팅스 테이블 뷰다 델리게이트를 셀프. 왜냐면은 애초에 이 델리게이트 구현한 애가 뷰 컨트롤러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로 이제 할당을 했습니다. 그거랑 이제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또 조금 동작이 다릅니다. 얘는 이제 각 섹션에 이제 몇 개의 로를 보여줄 것인지, 뭐 섹션 몇 개 보여줄 건지 그런 거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에 정확히 어떤 데이터가 보여줄 건지,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뷰가 이제 보여줄 데이터와 관련된 조작을 좀 담당하는 프로토콜을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테이블 뷰에 델리게이트를 지정하는 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이블 뷰다 데이터 소스 셀프로 지정을 했었죠. 왜냐면은 이 아래 하단에 내려가 보면 자신을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로 이제 준수한다고 이제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지금 이제 어, 인덱스 세팅스 아이템이라는 게 있었고, 걔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섹션과 이제 로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섹션이, 네, 여기 있네요. 넘버 오브 섹션을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 뷰에서. 이거는 이제 인트 값을 반환하면 되는 건데, 아이템 리스트에 카운트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스위프트 문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이 있으면 그냥 카운트 하면은 전체 섹션의 개수만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에다 카운트를 걸었고요. 그 안에서 이제 행은 몇 개가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지정하는 메소드에서는 그 섹션 이제 들어가서 그 안에 카운트로 하면 이제 저 2차원 배열상 그 안쪽에 있는 값의 개수가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개수를 정해주고요. 만약에 그럼 여기를 제가 다른 값으로 좀 바꿔볼게요. 지금 보면은 행이 얘는 4개, 4개, 5개, 2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한 개만 보여준다고 바꾼다고 쳐봅시다. 1로 해볼게요. 이거 그냥 스위프트 문법이긴 한데 그 펑션에서 만약에 별다른 조작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값만 리턴할 거면 리턴 안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만 해도 값이 반환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각 섹션의 가장 첫 번째 로만 남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여줄 개수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데이터 소스가 하는 일이고요. 그거랑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셀프로 얘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근데 얘가 아까 배웠던 그 셀 DQ하고 이제 인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담당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코드를 이제 같이 볼게요. 그러니까 테이블 뷰 입장에서는 셀을 뭘 쓸지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기본 셀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 커스텀 셀을 쓰고 싶은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 뷰한테 알려줘야 돼요. 너한테 이제 우리는 이러한 셀을 쓸 거다라고 이제 등록하는 걸 이제 한번 호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메소드 특성상 생각해 봤을 때 뷰디드 로드에서 한 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레지스터 하는데 어떤 타입의 셀을 등록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을 써놨어요. UI 테이블 뷰 셀 다 셀프로 해서 기본 셀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셀의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를 디폴트 셀이라 할 거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어요. 이건 진짜 아무나 쓰셔도 돼요. 그냥 뭐 셀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이런 것도 괜찮고 정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유니크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유니크하다면 알아서 이제 다 찾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셀을 등록을 했으니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DQ를 하는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 재활용 되게 관리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 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리유저블 셀을 이제 DQ를 할 겁니다. 그거의 아이덴티파이어는 위에서 지정했던 디폴트 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좀 헷갈릴까 봐 좀 걱정이 되신다 하면 제가 나중에 커스텀 셀 할 때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어, 아무튼 이 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DQ만 하면 타입이 여기 잘 보일지 모르는데 끝에 여기 물음표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저 DQ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을 해줬는데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사실 이 등록이 된 적이 없는 아이덴티파이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커스텀 클래스를 넣었는데 걔가 뭐 셀이 될 수 없는 애들이라든지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이게 옵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드렛문을 이용을 해서 이게 부를 수 있는 셀 타입이면은 그걸 불러오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기본 셀을 써라. 그런 의미로 이제 안전하게 걸어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 설정을 지정하고 있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만들 건데 그거의 텍스트 값을 우리 세팅스 아이템 리스트에 섹션과 로우에 알맞는 그 타이틀 값으로 넣어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그래서 컨텐트 컨피그레이션을 아까 만들었던 이 컨피그레이션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셀 전체 컬러를 이제 블랙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에 달려있는 얘를 이제 액세서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디스클로드 타입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의해서 지금 저 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지 빼가지고 지금 텍스트만 남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뭐 DQ 말고 그냥 렛셀 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하셔도 이게 코드가 굴러는 가요. 아, 두 번. 네, 이렇게 해도 굴러는 가죠. 근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면은 셀이 재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단에 이게 노출이 돼야 될 시점에 이제 이 함수가 계속 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재사용을 안 하고 그냥 매번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은 이제 뭐 셀 몇 개 없으니까 뭐 만드나 마나 그냥 n 값이 되게 작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좀 커지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과제하실 때 혹시라도 빼먹고 이제 DQ 안 쓰셔도 이제 굴러는 가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뷰 이제 기본적인 거는 했으니까 이제 그 뒤에 이거 아이콘 붙이는 거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비교적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저번 첫 시간보다는. SF 심볼즈라는 거 할 건데요. 그 제가 아까 그 아이콘이 있었죠. 그 아이콘을 제가 막 직접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애플에서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걔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이 붙은 얘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애플에서 제공하는 디자인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개발자들끼리 뭐 만들다 보면은 사실 UI가 좀 많이 구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콘 좀 시스템 아이콘 사용해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치 링크를 넣긴 했는데 이 설치를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여기서 이제 뭐 골라가지고 이제 기호 복사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 이제 뭐 엑스코드에서 바로 이용할 거면 이제 단축키 커맨드 시프트 L 이용하면은 바로 아래 같은 인터페이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저번 세미나 0에서 그 펭귄 이미지 불러오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불러오면 되는데요. 그 엑스코드 이제 에셋 이용해서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미지 한 다음에 그 이미지에 이제 이름을 이제 정해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SF 심볼을 이용할 때는 이거는 시스템에 저장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기 그 이니셜라이저를 좀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하고 시스템 네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주면 딱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슬랙에 올려주는 이제 세팅스 아이템 이미지인가? 제가 그런 이름을 올렸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이런 어레이가 있는데요. 걔네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그거랑 저희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그 기본 셀이었고 저희 커스텀 셀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 이번 과제에서 커스텀 셀을 사용을 해야 돼서 커스텀 셀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과제 1 하실 때는 이제 직접 다른 모양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커스텀 셀이라는 게 UI 테이블 뷰 셀을 지금 익스텐션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셀을 한 번에 사용하다 보면 아까처럼 뭐 디폴트 셀을 써야 되는데 뭐가 디폴트 셀이었는지 까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휴먼 에러로 뭐 오타 하나 빼먹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랬는데 안 굴러가면 이제 앱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꼭 써야 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변수 스태틱으로 이제 들고 있어서 나중에 호출할 때는 커스텀 셀 reuse identifier 이렇게 부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저희 그 뷰 컨트롤에서 자주 봤던 그냥 그 내용이죠. 그래서 타이틀 라벨이라는 거를 아래 만들었고 그 시스템 폰트 지정하고 컬러 지정하고 그래서 그거를 서뷰에 이제 추가를 한 다음에 지금 위치 지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Y는 이제 중앙에 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앞에 16만큼 띄워놓고 놓겠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set 타이틀 라벨은 아까 우리 그 디테일 뷰 컨트롤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함수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동일합니다, 방식은. 아까는 저희가 그냥 UI 테이블 뷰 셀을 이제 레지스터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 하단처럼 레지스터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커스텀 셀더 셀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는 커스텀 셀의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 변수를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좀 바꿔볼 건데요. 이 하단에 이걸로 불러옵시다. 이건 저희가 지정했던 그 위에서 사용했던 셀이니까 다 주석 처리를 할게요. 네, 여기 보면은 DQ reusable cell 아까 해서 custom cell reuse identifier 이용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타입으로 불러올 거냐면 custom cell 타입으로 불러오도록 시도를 할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기본 셀로 그냥 보여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set title label 함수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지정할 거냐면 이 settings item list 그 string 배열에서 그 섹션과 로우 값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제 뷰가 아까랑 달라지겠죠. 네, 실행해보시면 이렇게 뷰가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렀을 때 동작은 아까 저희 지정했던 그대로 디테일 뷰컨으로 넘어가는 거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 뷰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이번 세미나 시간에 다뤄봤고요. 그래서 이번 과제도 테이블 뷰 만드는 내용이 나갈 겁니다. 과제 안내를 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과제는 뭐냐면 간단한 투두리스트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링크랑 스켈레톤 코드 링크 달아놨고요. 저번 과제형과 동일하게 스켈레톤은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최소한의 시작을 위한 발받침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 키워드 제가 좀 써놨으니까 하다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키워드 위주로 좀 검색을 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UI 알러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미나에서 다루진 않았는데요. 이거는 되게 그냥 간단한 UI라서 뭐 세미나에 시간 할애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는 그런 느낌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투두 리스트 앱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 버전이랑 보너스 버전이 이제 UI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버전 같은 경우는요, 투두 리스트라고 이제 타이틀을 이제 크게 달아주시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상단에 이제 패딩 값 있는 거 이제 다들 잘 확인해 보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이 있고, 저희가 여기 추가 버튼을 누르면 추가하는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뒤로 가기 버튼 보이게 해주셔야 되고, 그냥 제목이랑 설명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목이 입력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UI 알러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제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띄워야 됩니다. 설명은 선택이기 때문에 제목만 입력해도 저장이 가능하고 둘 다 입력해도 저장이 가능하지만 설명만 입력을 했을 땐 저장이 안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이 홈화면에 하나씩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이때 뭐 이렇게 셀을 이렇게 누른다. 이 영역 전체를 누르는 걸로 이제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역을 누르면 투두를 한 거로 이제 간주가 돼서 이 라벨의 색깔도 변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버전입니다. 이제 보너스 버전은 뭐가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아이콘이 하나 더 생겼어요. 이 톱니바퀴 아이콘 누르면 환경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컬러 모드라는 거를 활성화하고 비활성화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러 모드를 활성화하면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이제 까만색 아이콘이었죠. 그거를 시스템 오렌지 컬러로 이제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을 다 했을 때 아까 이제 누르면은 여기서는 이제 색깔만 바뀌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스트라이크 스루 취소선까지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취소선은 이제 타이틀과 그 디스크리プ션 모두 다 취소선이 그어져야 되고요. 그때 변하는 라벨 컬러도 잘 유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화면 같은 경우는 기본 스펙이랑 동일하니까 그 부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동일한 화면이라고 추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 투두 목록 유지되는 거는 제가 기본으로 넣어놨네요. 오늘 이제 유저 디폴트 배웠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스토리보드 사용하지 않는 거 저번 과제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컨스트레인트 이런 값도 모두 피그마 있는 값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스켈레트 코드 얘기는 패스하고 폰트도 잘 아실 거니까 이제 패스하고 UI 알러트 컨트롤러라는 거 여러분 처음 사용하시게 될 건데요. 뭐 우리 테이블 뷰 했던 것처럼 뭐 이것저것 디자인 안 만지셔도 돼요. 그냥 문구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뭐 타이틀을 이렇게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버튼 문구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 정도만 지정하시면 돼요. 많이 안 하셔도 되고 홈화면에서는 이제 투두 리스트 반드시 UI 테이블 뷰 이용해서 구현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똑같더라도 테이블 뷰 아니면은 그거는 그 구현 안 한 걸로 간주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각 셀을 누르면 완료 여부를 true랑 false로 계속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한 애를 다시 누르면 미완료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치가 돼야 되고요. 그때 달라지는 폰트 색상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 앱을 실행했을 땐 투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빈 화면을 보여줘야 됩니다. 빈 화면을 보여주고 투두를 이제 자꾸 여러 개 추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세 개의 투두가 있다고 해봅시다. 걔네는 앱을 껐다가 다시 켜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한 번 완료된 투두는 앱을 껐다가 다시 켜도 완료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고요. 완료하지 않았던 애는 껐다 켜도 완료하지 않은 걸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투두 추가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건 아까 다 설명드렸고 그 투두 만들면은 이제 바로 그냥 자동으로 뒤로 가서 그 홈화면으로 돌아가게 구현해 주시면 되고 이때 홈화면에는 별도의 뭐 새로 고침 액션이라든지 뭐 종료했다 다시 켜는 동작 없이 바로 새로 추가된 투두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 스펙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컬러 모드에 대한 스위치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이거 구현하실 때도 뭐 UI 스위칭과 뭐 이런 거 필요할 거예요.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개발문서 보시고 여러분 직접 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이제 스위치가 ON이면은 아이콘 색상 시스템 오렌지로 바꿔주시면 되고 오프면은 그냥 블랙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한 투두에는 제목과 설명에 취소선 그어지도록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true, false 계속 전환할 수 있었다 했잖아요. 그 한 번 완료된 투두가 미완료 상태로 돌아가면 이 취소선도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NS Attributed String 한번 힌트 이용해서 직접 구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걸로 이제 그 세미나 내용은 이제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면은 화면 녹화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